조이쌤의 공부 톡톡. 이제 리딩인데 모의고사 최신 모의고사와 수능 동향까지 저희 리딩 교재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아직 제작 중이에요. 네, 이게 아직 제작 중이고 이것도 아마 내년 3월 학기부터는 연결돼서 나올 거예요. 이게 하나로 연결돼서 나올 건데 이게 더 제작이 오래 걸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는 이게 통일된 과정으로 모의고사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사실은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의고사 수업을 해주는 학원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 많지 않아요. 근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애들이 레벨이 높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저희는 이제 요런 책을 쓰고 있어요. EBS 올림포스하고 수능 특강 라이트. 이렇게 EBS 책을 쓰고 있어요. 이것도 모의고사 책도 아무데나 딴 데 거 그냥 시중 출판사 거 잘못 쓰면 이 현재 수능의 포인트와 어긋날 때가 되게 많아요. 답이 도출되는 과정이 좋지 않거나. 그래서 EBS 거를 쓰는 거고, 요것도 사실 왜 골랐냐면 분당용인의 고등학교가 가장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미리 연습도 할 겸 이걸 골라놨고요. 이런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모의고사 독해라니. 청담에서 2글 이상이면 토플 문제인데, 아니 모의고사 독해는 그냥 뭐 공부 안 해도 그냥 뭐 90점 그냥 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최근에 어떤 아버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인데, 이게 2024년 7월 1일 뉴스입니다. 7월 1일 뉴스예요. 올해 거예요, 올해 거. 6월 모의고사에서 영어 1등급이 1.47%가 나왔어요. 1.47%. 왜 선생님 지금 8월인데 7월은 보통 출제위원, 평가원이 내는 시험은 6, 9, 11 수능까지 이렇게 3개예요. 그러니까 평가원이 낸 시험에서 1등급이 1.47이 나온 거예요. 굉장히 큰일 난 거거든요. 이게 왜 큰일이냐? 보통 상대평가에서는 1등급이 4%예요. 4%. 그래서 4%는 줘야 돼요. 1등급을. 근데 영어는 왜 저게 가능하냐면, 영어는 절대평가여서 90만 넘으면 1등급을 줘요. 그러니까 애초에 절대평가를 만든 취지는 좀 후하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4% 너무 힘드니까 한 10% 가까이 이렇게 줘보자. 이런 취지로 한 건데 1.47이 나온 거죠. 90을 넘는 애가 전국의 1.47%인 거예요, 지금. 현 고3 중에. 그래서 지금 요거는 좀 추이를 보시면 어머님도 또 좋으신데, 이거 나중에 설명할 때 할 얘기 다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이게 절대평가 도입 첫 해예요. 1등급, 2등급, 3등급만 보면 되잖아요. 어머님 아들, 딸이 설마 4등급을 받겠어요? 그럴 일 없을 거야. 그래서 1, 2, 3등급을 보면 줄어들고 있다는 게 보이죠. 줄어들고 있고, 여기 보면 10, 5.3, 7, 12, 6, 7, 4 이렇게 줄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평가로 아까 첫 뉴스에서 전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해 주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학생들한테 좋을 일일지는 좀 두고 봐야 돼요. 평가원이 절대평가를 해놓고 이런 식으로 내버릴 수도 있어요. 네, 가능합니다. 충분히 난이도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저희가 이걸 준비한 이유는 모의고사가 쉽지 않다. 모의고사 리딩이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번 6월 모의고사에서 가장 어려웠다는 세 문제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세 문제. 이거는 이제 36번, 이 정답, 이거 어차피 뭐 영어는 안 보실 거니까 정답을 보셔야 돼요. 정답률이 11.5%입니다. 1, 2, 3, 4, 5번이거든요. 한 번으로 찍으면 20%인데 정답률은 11.5%예요. 차라리 찍지. 찍었으면 9% 더 이득 보는데. 근데 이게 보면은 산불은 호주의 많은 환경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경관을 관리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불을 지르는 일은 수천 년 동안 호주 원주민들에 의해 행해졌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인데, 이게 왜 어려웠는지를 제가 분석을 해보면, 제가 또 고등학생들이 많으니까 막 물어본단 말이에요. 풀려도 보고 하면은 이게 첫 번째를 애들이 못 꽂았어요. 산불, 호주 원주민들의 불지르기, 이게 사실 화전이죠. 그런데 호주 원주민들의 불지르기는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할 줄 아는 거예요, 애들이. 근데 다음에 however 하면서 딱 다른 내용 나오니까 애들이 이제 뭘 처음에 놔야지? 이렇게 하면서 흔들렸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였고, 가장 많이 틀린 이유예요, 이게.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여기 있는 이 단어 stockman, 그 다음에 shrub, the young shoot, vegetation, woody 이런 단어들을 몰랐어요. 이게 식물과 관련된 단어들이죠. 이런 걸 잘 몰랐고 그 다음에 아직은 먼 얘기지만 나중에 어머님들이 학생들이 고등학교 학생이 되면 또 고등학교 학원도 골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가끔 고등학교 모의고사를 풀어주는 학원에서 이 문제를 이렇게 푸는 선생님이 계세요. 야, 봐봐. 그러나가 있잖아, 그러나. 그러면 그러나 있는 문장을 읽고 그러나랑 똑같은 내용은 뒤로, 그러나랑 다른 내용은 앞으로 하면 문제가 끝나는 거야. 얼마나 쉬워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있어요. 이 내용을 평가원이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수능 출제위원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 너네 그러나 좋아하는구나. 내가 다 넣어줄게. 그러나 이렇게 3개를 넣어줬어요. ABC에 그러나에 다 넣는. 이러면 이제 줄을 못 세울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수능 문제에서는 꼼수가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10년 이후로 학원 강사가 수능 문제를 검토하러 들어갔어요. 가서 이런 거 알려줘요. 이런 거 선생님 요즘에 학원에서 이런 게 가르치는 게 유행이에요? 뭐 이런 걸 알려줍니다. 그러면은 교수님들이랑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바꿔서 써요. 그래서 꼼수로 푸는 건 안 통해요. 실제 언어 능력이 높아야 해요. 니는 어떻게 아냐? 내가 해봤으니까 아는 겁니다, 어머님. 네,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 글을 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와, 우리 애는 도시인인데 아파트에서만 살았는데 선생님 우리 애는 지붕이 뭔지도 몰라요. 실제로 저 얼마 전에 3학년한테 루프를 가르치는데 지붕이 뭔지 모르더라고요. 지붕 몰라? 지붕? 그리고 이웃이 나왔는데 이웃도 모르더라고요. 동네, 네이버후드.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애가 선생님 동네가 뭐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애가 야 같은 단지란 뜻이야 이러더라고. 다 도시인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애가 어떻게 산불, 화전 이런 내용을 어떻게 하냐. 솔직히 이거 난이도 조절 실패 아니냐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죠.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글을 미리 읽어봐야 된다는 거죠. 출제위원회 입장에서는. 그런데 저희가 토플 지문을 많이 풀지 않습니까? 이게 저희의 알바트로스 플러스에 나오는 숙제에 나오는 지문입니다. 이게 사바나에서 자연 발생하는 불과 호주에서 자연 발생하는 불과 이런 불에 대해서 계절적 불이 식생을 쓸고 간다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이런 것들을 미리 읽어서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공부인 거예요. 이것도. 개가 좋아, 고양이 좋아 이런 것들만 가지고는 수능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눈앞에 있는 것만 가지고는. 두 번째 것도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건 더 심해요. 두 번째 거는 15.9%입니다. 디지털 보존이 의미하는 바를 정립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다루어야 할 질문은 실제로 무엇을 보존하려고 하는가이다. 첫 줄을 보고도 읽기가 싫어지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보존에 대한 내용이라서 이제 아날로그, 미디엄. 이게 미디엄이 매체라는 뜻인데 비트 스트림, 피지컬, 캐리어. 이 캐리어가 그릇이라는 뜻인데 얘랑 지금 같이 쓰는 거예요. 문학적으로. 그러니까 매체와 그릇을 은유적으로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얘랑 같은 단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얘네들이 어려웠어, 이게. 왜냐하면 미디엄도 뭔지 잘 몰랐거든요. 그리고 이제 힌트가 뒤쪽에서 나와요. 요 2개의 문장이 힌트였는데 가장 큰 힌트였어요. 근데 이는 정보 콘텐츠가 물리적 매체에 풀 수 없게 고정된 아날로그 환경에서는 분명하다. 보존해야 하는 것은 매체 자체가 아니라 매체에 담긴 정보다. 이런 거였는데 여기까지 오기 전에 다 지쳐버렸어. 그래서 이것도 해석도 안 되고 그래서 이거 그냥 뭘 저장하나 보다 해가지고 저장을 많이 골랐거든요. 스토리지 많이 골랐는데 어머님들 보시기에 야 우리 선생님 우리 애는 핸드폰으로 유튜브나 볼 줄 알지 컴맹인데 무슨 뭐 정보를 뭐 저장하고 뭘 어째요? 이런 문제 풀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아까 산불 지문처럼 미리 연습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청담어학원 이거는 알바트로스예요. 플러스가 아니고 그냥 알바트로스에 나오는 AI 지문인데 미디엄 그대로 나오죠. 디지털 인포메이션을 디스플레이하는 미디엄 이렇게.
그래서 이런 소재들을 많이 읽어봤어야 풀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한 문제만 더 볼게요. 요건 뭐냐면 예술에 대한 거예요. 더 심합니다. 이거는 첫 줄이 길어요. 주제와 스타일의 상대적 중요성에는 흥미로운 균형이 있다. 고도로 구상주의적인 그림, 연극, 이야기에선 초점이 일상생활과 유사한 주제에 있고 배경 스타일의 역할은 뭐라 써있는 거야? 생성 모델 모형의 구성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첫 줄부터 예술이니까 이게 어려웠던 거거든요. 이게 피규어가 모양이란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representational painting이 그리고 여기 보면 expressionist works가 표현주의, 상징주의 이런 게 뭔지 좀 그림을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이게 몬드리안, 칸딘스키 이런 건가? 이런 생각을 해야 이게 확 접근이 가능한데 이 단어 자체가 이제 우리 아이들이랑 친숙하지 않았고요.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이제 액티브 이것도 있어요. 고등학교 학원에서 야, 이 문제 엄청 쉬워. This active involvement래잖아. 액티브 인볼브먼트가 나올 거야. 그 액티브 인볼브먼트를 막 찾아. 알았지? 거기 다음에 딱 넣어. 알았지? This involvement. 여기 전체에서 involve란 단어가 다시는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똑똑한 애들은 뭘 하냐면 involve 대신에 include 같은 거 썼구나. inclusion. 네, 그런 것도 안 나와요. 이거 완전히 알고 있는 거예요. 출제위원이 완전히 알고 내는 거거든요. 일부러 너네가 디스, 댓 이런 걸 그렇게 좋아한다면서 내가 내줄게. 이렇게 내놓고 이 단어를 안 준 거죠. 실제로 그 단어는 뭐였냐면 aesthetic attitude였어요. 미학적 태도. 미학적 태도가 active involvement였던 거야. 연결하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어려웠는데 야, 선생님, 우리 애는 지금도 방학이라고 미술관 가자고 박물관 가자고 하면 오만상인데 저기 예술의 전당에 뭉크가 왔다는데 우리 애한테 가자고 했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런데 이거 풀 수 있나요? 이렇게 되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예술 지문이 좀 많은 편이에요. 왜 토플 지문 중에 예술이 진짜 많거든요. 이거 바로크와 로코코고요. 그리고 이거는 포비즘, 큐비즘이고 엄청 많아요. 제가 두 개만 뽑아온 건데 딱 보이는 것만 진짜 많아요. 이 글부터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수업할 때 하도 이게 뭔지 알려줘야 되잖아요. 포비즘은 고흐야 알지? 큐비즘은 피카소야 하면 피카소가 뭐예요 선생님? 과장가요? 이러니까 그래서 이게 아예 PPT를 잡아놨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 미리 잡아놓고 이게 어떤 예술 사조에 딱 가가지고 거기부터 딱 보여주고 수업해 주거든요. 워낙 많이 나와서 청담애들은 이거 되게 쉬웠어요. 이 문제를 쉽게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미리 연습이 많이 돼야 되고 요게 이제 작년 수능인데 수능 문제를 18번부터 45번까지 분석한 거예요. 근데 이 중에 여기 보면은 연계라는 게 있어요. 오답률이 있고 연계가 있죠. 연계는 EBS 연계라고 써 있는데 이 연계가 뭐냐면 고3들은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이라는 책을 전국의 고3들이 다 사요. 거기에서 한 절반 정도를 연계를 해줘요. 절반이 안 되는데 뭔 소리야. 여기 듣기는 100% 연계하거든요. 1번부터 17번까지는. 그래서 리딩도 요만큼 연계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연계되어 있는 게 오답률에 점수가 없잖아요. 쉬운 문제니까 그런 거죠. 연계됐으니까. 그대로 자기가 읽어봤던 거 나왔는데 누가 틀려요.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은 빼고 나머지 문제에서 저희 청담어학원의 지문이 6개나 연계됐어요. 당연히 그게 오답률이 가장 높은 애들이겠죠?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빼고 남은 애들이 연계되고 있으니까. 실제로 저희 학원 애들이 이렇게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굉장히 큰 이득을 보고 있죠. 그래서 정규 과정에서 열심히 토플하는 친구들이 선생님 보니까 모의고사 진짜 어렵네요. 저희 애는 선생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애가 아닌데요. 선생님은 지금 아이가 알바트로스 이상, 이글 이상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우리 애는 이거 따라갈지 걱정되는데 이게 되나요? 이게 사실은 전국 청담어학원 중에 저희가 실험을 가장 오래 했어요. 왜 이게 가능했냐? 이 연구소 소장님이 저희 학원 원장님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원장님이 작년 봄부터 저랑 같이 프로그램을 세팅을 해서 데이터도 모으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요건 하지 말자, 요건 하면 좋겠다, 요건 강화하자 해서 만든 거거든요. 저희가 시작할 때
이 걱정을 똑같이 했어요. 야, 중학생들이 이거 고등학교 1학년 이거 풀 수 있냐? 심지어 제 학생 중에 초등학교 6학년인데 화학 지문이 나왔는데 염소가 나왔어요. 염소. CaCl2 뭐 이런 게 나왔는데 선생님 이 염소가 염소인가요?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 그게 제일 걱정됐죠. 배경 지식 어학은 높은데 배경 지식이 못 따라가는 상황이니까 따라갈 수 있을까? 점수가 오를까? 되게 고민됐었는데 요것도 말이죠. 지금 학기의 성적표입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이름은 다 가려놨어요. 지금 학기 성적표입니다. 지금 학기고 일부러 너 쉬운 거 보여주려고 이게 제일 높은 반이에요. 제일 높은 반. 제일 높은 반 학생들을 다 모아가지고 저희가 이거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진행했거든요. 그러니까 1회부터 13주 동안 계속 고2 모의고사를 하나씩 풀었어요. 다 하나씩 풀었는데 시작할 때는 80.25였는데 쭉 가니까 평균이 94, 89, 81, 90, 90, 88, 92, 94 하면서 올라가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올라가요. 놀랍게도 우리 아이들이 모의고사가 이 중에는 시작할 때 가장 낮은 레벨인 TOM2 이런 데서 출발한 친구들도 있는데 이게 TOH3거든요. 가장 높은 레벨이에요. 여기까지 올라와서 꾸역꾸역 80점대를 받아요. 그래서 계속 돌리면 매주 모의고사를 돌렸더니 얘네들이 또 놀랍게도 뭐 점수가 나오고 이게 대학교 가는 점수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다른 숙제는 안 해도 이걸 되게 성의 있게 풀어와요. 자기 점수가 보이니까. 그래서 점수가 꽤 많이 오릅니다. 이거는 제가 경험상 확답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확실히 떨어지는 친구는 없었어요. 그리고 욕심이 없이 흐리멍텅한 친구들도 없었어요. 모의고사만큼은.